모든 수험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뭐 해보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자기 무덤 파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럼 무덤도 깊게 파져 있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강수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변호사들의 시험 공부법 2탄 변호사 시험 같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꿀팁 오늘 대방출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학생활로 넘어오게 되면 누군가 자기 공부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시험을 준비하든 그다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든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이라 가지고. 네. 저희 실패 많이 했잖아요. 실패 인생이죠. 20대는 통째로 실패했다. 통째로 실패했어요. 잃어버린 진짜. 10년.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 아까 일부 보신 분들은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맞고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대학교 가니까 때릴 사람이 없어. 그리고 누가 진짜. 때려? 우리 서로 때릴 거예요? 대학교 때는 그리고 그냥 공부는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사실은 알아서 하는 거고 지금 그럼 우리가 그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로스쿨 그 생활 분위기 어떠셨어요? 로스쿨이 엄청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하여간 3년 내내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없었고 수면이 엉망진창이었죠. 이제 3시간 자는 날도 많고 뭐 4시간 자는 날도 많고 워낙 절박하고 양도 많고 해내야 될 양이 불안하고 더 이상 인생에서 물러날 곳이 없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법 시험이 이제 없어지고 이 변호사 시험이 아니면 변호사가 되는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절박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수험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뭐 해보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자기 무덤 파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럼 무덤도 깊게 파져 있는 겁니다. 그 아까 전에 일부에서 뭐 절대 시간법 그렇죠. 뭐 이런 공부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공부 방법이셨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 네. 어떤 시험에도 다 통용될 수 있는 다른 걸 하는 분들한테도 좀 통용될 수 있는 대원칙일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제 인생을 바꾼 원칙인데 저는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순수하게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초시계로 쟀어요. 그걸 순공 시간이라고 순수 공부 시간. 재서 이걸 내 스스로 약속한 게 하루에 7시간을 채우자. 내가 공부하다 졸려 꺼야 돼. 초시계 꺼야 되고요. 수업 시간 다 빼고 수업 시간 빼고 수업 시간 빼야 되고 그럼 내가 공부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이걸 하루에 7시간을 뭐 일주일, 한 달 이런다고 된 시험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전하는 시험들은 장기간 이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량도 상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방법은 하루에 7시간을 채우는 걸 6일 동안 한다 그러면 42시간을 일주일에 공부하는 거. 하루는 쉬었어요. 하루는 쉬었는데 살다 보면은 내가 못할 때도 많잖아요. 뭐 아플 때도 있고 이걸 나는 빚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빚을 진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5시간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럼 2시간은 내가 지금 채무로 남는 거죠. 자신과의 약속. 나와의 약속에서 채무로 남은 거야. 그럼 난 이걸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느냐? 다음날 한꺼번에 뭐 9시간 공부를 해가지고 갚을 수도 있고 분할 상환도 가능해. 하루에 30분 정도만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한 4일에 걸쳐서 갚든지 여하간 일주일 동안 총량 42시간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2주 안에 2주 안에는 총 상환을 전 다 했어요. 이거를 쭉 하다 보니까 사람이 1년, 2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자신감. 그러니까 사람이 고시 공부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해도 안 될 것 같을 때 무너지잖아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해서 될까? 라는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서서히 무너지면서 언젠가는 책상에는 앉아있으나 공부는 하지 않는 그 스트레스만 받고 가장 최악의 그렇죠.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었냐면 내가 노트를 펴봤더니 내가 지난 1년 넘게 42시간 순수 공부 시간을 채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나보다 열심히 한 놈은 없다. 이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 난 이것만큼 자신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자신감이 커지면서 절대 공부량을 채웠기 때문에 이건 붙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이게 로스쿨 생활이 모두 다 열심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게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약간 슬럼프에 빠지거든요. 무너지기 시작하죠. 제가 공부한 계획대로 막 진행이 안 되다가 하루가 그냥 뻗어버렸어요. 쉬어버렸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그 압박감이 상당하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이제 또 공부를 했겠지라는 마음을 들으면 그때부터 막 이제 불안해지고 그렇죠. 공부에 집중 안 되거든요.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죠. 변호사님도 그 3년의 로스쿨 기간 동안 분명히 슬럼프가 있었을 거잖아요. 있죠. 있죠. 뭐 좋아하는 여자한테 차였다거나, 뭐 소개팅에서 뭐 잘렸다거나.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시간을 부어서 시간을 채웠는데 기출 문제를 풀어봤더니 우수수 틀리는 거야. 나 이거 분명히 계획 세워가지고 시간 채웠는데 기출 문제 풀었더니 너무 많이 틀려. 딱 하기 싫어요 그때.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하루 정도는 놔버리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하겠다 그러는데 이제 사람이 수험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흐름 속에서 하루만 빠지면요 이게 참 다시 돌아가는 데는 3배, 4배의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 하루 동안 쉬면서 뭘 했겠어. 뭐 미드를 보든 그렇죠. 게임을 하든 뭔가 했을 거 아니야. 그게 공부보다 1000배는 재밌어요. 재밌어. 이게 그 고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자기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한다. 3년 안에 무조건 끝낸다. 내 인생에 3년 안에 나와의 약속인 거죠. 3년 안에 안 되면 난 과감하게 다른 길로 간다. 왜냐면 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무덤도 깊어지니까 못 나와요. 우리 고시 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낭인. 낭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한 4, 5년은 실컷 놀고 깔끔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감 완전히 해방된 채로 해외 가서 실컷 놀고 그 다음에 내가 3년 동안 이걸 공부해서 끝내겠다라는 계획을 잡은 다음에 처음부터 완전 빡공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저희는 법대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했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시험 공부만 하다가 그냥 20대를 날린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법률 용어 중에 표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겉표, 보일현. 겉으로 보기에 표현 고시생이라고 겉으로 보기에 고시생.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중요한 게 환경 문제도 중요한 게 환경. 환경. 내 앞에 게임기도 있고 내 앞에 여기 뭐 영화도 하나 나오고 있고 이런데 그 앞에서 내가 책을 두고 공부를 한다? 그거는 이제 슈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환경 이런 걸 되게 강조해가지고 여자친구를 안 사귀었잖아요. 어쩌보면 이게 의지라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의지가 생기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변 환경 자체가 의지를 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수험 공부를 좀 늦게 뛰어들었다거나 이러면 나랑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 있는 사람이 막 3년, 4년 공부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같이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쟤는 뭔가 다 알고 뭔가 능숙한데 나는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깎일 수도 있잖아요. 의지가. 그러니까 이런 걸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멘탈을 유지하는 상태로 3년, 4년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려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환경, 인적 환경, 뭐 경제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하겠다고 생각한 3년 동안은 버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그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환경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강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로스쿨 4학년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1년 동안 변함없이 레이스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1학년, 2학년 때 별로 공부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자신감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맞습니다. 1, 2학년 때 공부를 덜 하셨다면. 근데 3학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그 해에 붙거나 혹시 그 해에 떨어지더라도 다음 해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조건 풀파워로 완주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6월 달이나 뭐 치는 모의고사들 그런 것들 성적에 절대 연연하지 마세요. 그 성적은 만회할 수 있는 성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릴 건 민법 책이 1600페이지인데 민법 치는 전날에 숙소에 앉아서 스크리닝이 되느냐. 한 번에 1600페이지가 전날에 봐지면 붙는 거고요. 안 봐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600페이지를 한 날에 어떻게 보냐? 수도 없이 받고 밑줄도 잘 그어놨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많이 하면 전날에 그게 하루 만에 읽혀요. 그 책이. 결국 그걸 목표로 여러분들이 달리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학교 성적, 모의고사 성적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날에 하여간 책이 봐진다면 무조건 붙습니다. 그것만 목표로 하고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또 시험의 달인 강수영 변호사님의 그런 조언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